토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서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조용히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나라. 너무 작고 너무 잊혀져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놀라운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하고 어린 소년이 불타는 숯을 뛰어넘으며 어른이 되며 음식은 두려움과 맛을 동시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곳이 바로 토고입니다. 현실과 신화가 춤추는 땅. 모든 풍습에는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뒤흔듭니다. 피닉스와 함께 세상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면을 발견하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리고 여정이 끝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실제로 이곳을 방문할 용기가 있나요? 마을을 걷고 그들의 음식을 맛보고 잠시나마 그들처럼 살아볼 용기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토고, 점처럼 작지만 세상만큼이나 기이한 나라. 하루 만에 국경에서 국경까지 걸을 수 있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토고입니다. 서아프리카의 가나와 베냉 사이에 있는 가느다란 땅 조각으로 미국 면적의 1/20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토고는 아프리카 대륙의 바다에 떠있는 기이한 섬과도 같아요. 현실과 영성, 전통이 놀라운 방식으로 얽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무당이 의사로 여겨주고 조상신과 대화를 나누며 시장에서는 뱀의 사체, 원숭이 머리, 영양의 해골이 아무렇지 않게 거래됩니다. 아프리카 여성은 대체로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토고는 예외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청혼할 수 있고 자신의 남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정과 공동체의 영혼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의 규범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모습이죠. 토고에는 고층 빌딩도 없고 화려한 국제공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전 세계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희석되지 않은 문화, 조상의 향기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땅이죠.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곳을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토고가 바로 당신을 시간 속으로 데려갈 문입니다. 현대가 아직 침범하지 못한 전통이 여전히 한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세계로. 로메, 문화가 뒤섞인 기묘한 도시. 토고의 수도 로메는 뉴욕, 도쿄, 파리처럼 현대적이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한번 방문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신비로운 리듬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쉬며 얽혀 있는 곳입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전통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백 년 된 프랑스식 교회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현지 여성들은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맨발로 거리를 걸어가고 그 옆에는 유럽에서 수입한 중고 휴대폰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쪽 거리에는 말린 생선과 화려한 천을 파는 가판대가 있고 다른 쪽에는 부두교 주술사가 주민들의 깊은 존경 속에서 공개적으로 축복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처럼 토착신앙이 현대 도시의 구조 속에서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곳. 이런 로메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시입니다. 로메의 중심 시장인 그랑마르셰는 살아있는 미로와 같은 곳으로 향신료, 과일, 천부터 시작해서 부적, 동물 해골, 고대 의식에 쓰이는 신비한 물건들까지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운 고추향과 향을 피운 연기,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여 지난 아프리카의 삶의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로메의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타는 노을 아래 해변이 붉게 물들고 아이들은 축구를 하며 놀고 어부들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낮은 집 사이로 부는 바닷바람은 마치 천년의 이야기를 속삭이듯 불어옵니다. 로메는 현대적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체로 날 것 그대로 거칠고 토고만의 정체성을 지닌 도시입니다. 토고에서는 이름 하나에도 운명이 담겨 있다. 토고에서 아예 이름을 짓는 일은 단순히 예쁘거나 유행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행위입니다. 이름은 예언처럼 여겨지며 아이의 성격과 길, 운명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민족 집단에서는 출생 당시의 시간, 장소, 사건 등을 기준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폭풍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폭풍을 이겨낸 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시장날에 태어난 아이는 공동체의 달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고 북부에서는 가나의 전통처럼 요일에 따라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개척자, 토요일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수호자라는 뜻의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시적일 뿐만 아니라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반영합니다. 부두교를 신봉하는 가정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영적 지도자가 조상의 세계와 교감을 통해 아이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며, 때로는 죽은 친척의 이름이 다시 돌아와 새 생명에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토고에서 이름은 단순한 정체성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이자 영적 메시지이며, 태어나는 순간 속삭여지는 삶의 길잡이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여성들. 토고의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결혼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독특한 전통은 바로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이 과정은 신성한 전통 의식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소녀들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나이가 많은 여성들, 보통 할머니, 어머니 또는 마을 선생님이라 불리는 지역에 존경받는 여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요리, 가사, 자녀 양육, 남편을 돌보는 법,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배웁니다. 이 수업들은 단순한 실용 지식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신성한 지혜로 여겨집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소녀들은 외출도 금지되며 남성과의 접촉이나 결혼 준비와 무관한 활동은 모두 제한됩니다. 아내로서의 역할은 신성하고 필수적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지역사회가 특별한 의식을 통해 이들을 축하하며 공식적으로 결혼 준비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현대 사회 기준에서는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토고 문화에서는 강압이나 억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이고 자랑스럽게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들에게 이는 단순한 결혼 준비가 아닌 성숙, 강인함, 그리고 개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토고의 이 아내학교 전통은 결혼과 성인으로의 전환,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같은 인생의 각 단계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토고의 아내 훈련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피닉스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이 선택하고 남성은 기다린다. 토고의 놀라운 연애 문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남성이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혼을 하고 대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보통 남성입니다. 하지만 토고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전통적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이 남편을 직접 선택합니다. 어떤 민족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다가가
은근한 몸짓이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 호감을 밝히고 연애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남성이 이에 동의하면 두 사람은 약혼으로 이어지고 거절해도 부끄럽거나 압박받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성 주도 문화는 연애를 넘어 삶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여성은 가계 재정을 관리하고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남성은 보다 조용한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토고 남성들은 이를 억압이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평생의 짝을 고를 때 더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토고는 그 자유가 전통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드문 사회입니다. 구호도 캠페인도 필요 없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자부심 속에 말이죠. 하나의 바위 위에 세워진 나라. 토고의 인광석 경제. 많은 나라들이 관광 산업이나 석유에 의존하는 반면 토고의 경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원, 바로 인광석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이 회색 광물은 토고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입니다. 토고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인광석 생산국입니다. 인광석 수출은 전체 수출 수익의 약 40%를 차지하며 수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 그 중에서도 크포감의 인근에는 활발한 광산과 항구로 광물을 운반하는 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남미의 농장부터 아시아의 논밭까지 토고의 하얀 금으로 만들어진 비료는 전 세계 수많은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존도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국제 인광석 가격이 하락하면 토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항만 개발, 농업 증진, 무역 확대 등을 통해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광석은 국가 수입의 중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토고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광물 자원을 조용히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겉보기엔 가난해 보여도 토고의 인광석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토고의 축제, 살아있는 자와 영혼의 세계가 만나는 순간. 토고에서 축제는 단순한 축하나 휴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축제는 영적인 여정이며 현실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묘하게 뒤섞이는 시간입니다. 서아프리카 토착 종교인 부두교를 믿는 공동체들 사이에서는 축제가 조상, 신, 그리고 수호 영들과 소통하는 신성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의식은 거센 북소리, 황홀한 춤, 고대의 주문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축제는 매년 1월에 열리는 부두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얼굴에 흰 가루를 바르며 나무 가면을 쓰고 신성한 의식과 제물을 바칩니다. 이때 신들이 선택된 이들의 몸속에 깃들어 강림한다고 믿으며 축복이나 경고,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여깁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전통은 에발라 축제입니다. 카비에족의 성인식 의례로 젊은 남성들은 격렬한 훈련을 받고 씨름 경기를 통해 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는 불타는 숯을 맨발로 건너는 의식을 치르며 이는 어른이 된다는 결단과 조상을 기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서구식 축제가 오락과 재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토고의 축제는 신비로움과 영성, 때로는 오싹한 분위기까지 동반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세계적인 느낌이 토고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존재하는 땅, 의식과 전통, 조상의 북소리로 이어진 세계입니다. 토고,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한 작은 나라. 토고는 너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에서조차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한 발 디디는 순간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어떻게 세상에 잊혀졌을까? 북쪽에 끝없이 펼쳐진 초록 언덕부터 남쪽의 바람에 쓸린 손대지 않은 해안선까지 토고는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처럼 날 것 그대로 신비롭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명소 중 하나는 쿠타마크입니다. 이곳은 바타마리 바족의 땅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요새처럼 생긴 독특한 흙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흙과 지프로 지어진 건물들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집이자 요새이며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온 문화적 예술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의 명소는 토고 호수입니다. 하늘을 비추는 고요한 거울 같은 이 호수 주변에는 고대 어촌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나무배를 타고 잔잔한 풍경을 감상하고 현지인에게 신화 이야기를 듣거나 호숫가에서 부두의식을 직접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 롬에는 또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황금빛 해변, 생기 넘치는 중앙시장인 그랑 마르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목까지 롬에는 화려하거나 정신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느긋하고 매력적이며 토고 특유의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파자오 말파카사 국립공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원숭이, 영양, 그리고 운이 좋다면 코끼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된 숲속에서 야생과 마주하는 경험은 이곳만의 선물입니다. 토고는 거대한 기념비나 인공적인 명소로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진정성, 평온함, 그리고 조용한 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진짜 여행자들이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숨겨진 세계입니다. 토고의 요리, 낯설고 놀랍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는 음식들. 아프리카 음식이 모두 구운 고기와 튀긴 바나나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토고가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현지의 진한 풍미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정제된 미식이 어우러진 토고 요리는 야성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맛의 교향곡입니다. 토고의 대표 음식 중 하나는 푸푸입니다. 카사바나 풋바나나를 찧어서 만든 반죽 같은 식사로 매운 생선 또는 고기, 스튜와 함께 먹습니다. 포크나 숟가락은 잊으세요. 진짜 푸푸는 손으로 먹는 법. 손으로 따뜻한 소스를 떠먹는 감각 자체가 이 음식의 매력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또 다른 꼭 맛봐야 할 음식은 아쿠메입니다. 걸쭉한 옥수수죽에 구운 염소고기, 말린 생선, 혹은 풍성하게 양념된 채소를 곁들입니다. 재료는 소박하지만 현지의 향신료와 조리법이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해 첫 입만으로도 중독될 정도입니다. 토고의 음식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입 한 입마다 자연, 사람, 영성이 어우러진 문화의 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여행자의 몫입니다. 토고의 생활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하다.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 게다가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생활비를 원하신다면 토고는 당신의 꿈의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나라지만 토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생활비를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일상생활이 정말 지갑 친화적입니다. 얼마나 저렴하냐고요? 하루 세 끼 식사를 단 두세 달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푸푸에 매콤한 고기, 소스, 혹은 구운 생선과 쌀, 야채, 생과일 주스, 한 접시가 뉴욕 커피 한 잔보다도 저렴하게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제공됩니다. 집세는 어떨까요? 조용한 동네에 깔끔한 방 하나는 한 달에 100에서 150달러면 충분하고 250에서 300달러의 예산이면
수도롬의 중심가에서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오토바이 택시와 셰어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한 번 타는데 0.522달러면 충분합니다.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흥정도 흔하며 좋은 대화를 나누면 무료로 태워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비싼 편인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도 토고에서는 꽤 저렴합니다. 괜찮은 품질의 4G 데이터 요금제는 한 달에 547달러면 이용할 수 있어 SNS, 유튜브, 화상통화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저렴하다고 해서 모두 편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고는 여전히 전력 부족, 의료 인프라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한 삶을 지향하고 진정성을 중요시하며 느리지만 깊이 있는 일상을 원하는 사람에게 토고는 값비싼 돈 없이도 풍부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하지만 기쁘고 돈은 적게 쓰면서도 더 넓은 시야를 얻고 싶다면 토고는 적을수록 더 많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토고는 작지만 그 속에는 기묘함과 야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놀라움이 가득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당신도 우리처럼 이런 독특하고 숨겨진 세계에 매료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잊혀졌으며 잊을 수 없는 장소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섭니다. 다음 여행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